15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에서 좀 끊어져 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겠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발간된 이 후쿠야마의 그 대분기 신질서라는 책에서 그는 이제 정보화 시대로 규정할 수 있는 그 21세기에서의 새로운 그런 가치관의 모색에 관한 고민을 담고 있죠. 그는 이 책에서 농업 사이에서 이 산업 사이로 그리고 산업 사이에서 정보 사이로 이전을 하면서 기존의 그 가치관들이 이 분기해온 이 각국의 역사적 현실을 이 풍부한 통계 수치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적 자본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한 사회가 공유한 그런 가치의 집합을 지칭하는 그런 사회적 자본은 이 부를 생산하는 그런 자본이면서 범죄와 사회적 혼란의 증거가 이루어지고 또 사회적 결합의 원천인 그런 가족이 몰락되고 신뢰도가 감소되면서 하는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 등등 이 선진국들이 이 대분기라고 하는 것이 곧 사회적 자본의 감소이고 그리고 기존 사회 질서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해결책으로서 그는 그 인간 본성에 대한 그런 믿음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이래로 이 중세까지에는 그 하늘, 천 중심의 그 사고방식이 중요한 가치관이었죠. 그래서 이 절대자를 신봉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그 생활 양식이 존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근대의식의 형성으로서 하늘, 그 천을 중심에서 그야말로 이제 이 땅, 이 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으로 급속도로 변천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의 존재가 부정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자연과학이 발달되면서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바로 우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물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산주의와 자본 중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본주의 대립은 공의, 그 물질주의라는 공통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출발선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사를 변증법적으로 고찰해 볼 때에 신중심에서 이제 물질 중심으로 이행해 온 것이 이제까지의 역사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그야말로 물질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 축이 이동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곧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우리 전통문화의 인본주의 성격과 바로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 안에서는 문화적, 전통적 뿌리가 다른 다양한 그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 문화의 풍요로움 속에서 지극히 복합적인 종교 문화의 긴장이 우리 사회 안에서 야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문화는 인종적, 언어적 단일성과 그리고 운명 공동체적 역사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만은 각 종교들은 그러한 단일성과 역사적 경험의 공유에 선행하는 자기 고유의 우주관, 그리고 생사관, 그리고 선악관을 주장하고 또 경험을 합니다.
이 같은 사실 때문에 다원 사이의 맥락에서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종교 다원 현상은 그것이 지극히 복합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매우 복잡한 상황을 빚고 있습니다. 무속을 비롯한 그 민속 신앙들, 그리고 유교, 도교, 불교, 기독교, 이른바 신종교, 그리고 여타의 외래 종교들의 그 역사적, 문화적 혼재는 그러한 종교 다원 현상의 실제를 갈등과 경쟁, 그리고 상호간의 변형, 각 종교의 자기 정체성의 위기, 대화를 위한 공존 양식의 모색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종교 이념은 홍익 인간의 정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사상적 맥락을 이어왔는데, 그것은 바로 절대 가치의 추구와 그로부터 도출된 인간과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존엄성, 그리고 끊임없는 현세의 이상사의 추구를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이 절대가치의 추구는 때로는 유학의 천명이나 태극으로, 또 불교의 각으로 표현되기도 하였고, 인간과 생명이 있는 것들에 관한 관심은 한국 유학의 인심도심설과 인물 성동 이론이라는 매우 독특한 학문 논쟁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했었고, 이 동학의 인내천 사상으로 계승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세적인 그 이상사의 추구, 또한 천명사상에 근거해서 이 도덕군주론으로 전개되고, 또 후천 개벽론 등으로 발전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함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인간을 목적이 아닌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인간 자체를 물질적 가치로 환산하여 생각하기까지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물신주의 또는 인간 상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상기해야 합니다. 타인을 목적이 아닌 이용 가치나 수단으로 생각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똑같은 저울로 달아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실패가 극단적 자살로 막을 내리는 것은 자신의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더 이상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질과 자본은 인간의 존엄적 가치보다는 낮은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동료, 즉 모든 인류를 인종, 지위, 성별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북아에서의 그 민족주의 문제를 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도 민족주의가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는 있지만, 유럽의 민족주의는 통합으로의 역사적 방향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세계의 일반적인 경험과는 달리 동북아시아에서는 민족주의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중국의 그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든지, 일본 수상의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그 우파 강요의 그 전진 배치라든지, 중국과 일본 간의 조도 분쟁, 이런 것들이 한중일 삼국 간의 그 교역 활성화와 문화 교류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통합보다는 갈등 쪽으로 치우친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 핵 위기로 인하여
지역협력과 통합의 전제 조건인 안보 불안에 대한 해소가 아직 완전하게 달성되지 않아서 협력과 평화 공동체의 이상과는 많은 거리를 두고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개인, 민족, 계급, 국가, 그리고 세계를 상호 배타적으로 인식하여 온 그런 근대적 사고를 뛰어넘어서 이들을 포용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 바로 탈근대 사고의 핵심이자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상적 근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근대의 이념적 기반으로서의 세계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개인주의까지 동시에 포괄하는 새로운 그런 이념적 대안이 추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기결입니다. 20세기 말 세계화 과정에서 정치적 다원화와 동시에 다양한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고 종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요청하여 왔고, 오늘날 민족주의 이념은 탈근대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토대로 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21세기에 부합하는 열린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본질은 자신의 본원적 문제를 세계를 향해서 열어놓는 그런 개방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명 위기를 초래한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자신만을 목적으로 하고 타인이나 사물을 수단시한 이 과오를 범한 데서 바로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과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개방적 안목으로 자각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유한성과 그에 따르는 욕구들을 초월하고 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